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는 만성 두드러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일시적인 두드러기와 달리 만성 두드러기는 환자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치는 질환인데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6주 이상 지속되는 두드러기 증상을 말합니다. 이 질환은 가려움증과 함께 피부의 불규칙한 붉은 부위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사라지는 직증이 있습니다. 특히 일반적인 두드러기와 다르게 원인을 쉽게 알 수 없으며 치료도 간단하지 않습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질환은 자가 면역 반응과 연관이 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몸의 면역 시스템이 잘못하여 자신의 피부 조직을 공격함으로써 두드러기 증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또한 스트레스, 신체적 자극, 일부 음식 또는 약물과 같은 외부 요인도 만성 두드러기의 증상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가장 흔한 증상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가려움증과 두드러기입니다. 이 두드러기는 몸의 어느 부위에서나 나타날 수 있으며 붉은 발진과 함께 부풀어 오르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환자들은 타는 듯한 자결감을 느낄 수 있으며 심한 경우 혈관 부종이 동반될 수 있습니다. 혈관 부종은 피부 아래에서 발생하는 심한 부종으로 특히 얼굴, 혀, 손, 발 등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환자의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가려움증과 통증은 특히 밤에 심해져 수면장애를 일으키고 이는 환자의 전반적인 삶의 질을 저하시킵니다. 장기간 지속되는 수면 부족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업무나 학업 성과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진단은 먼저 환자의 병력과 증상을 철저히 검토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의료진은 환자의 증상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어떤 요인에 의해 증상이 악화되는지 등을 파악합니다. 이후 필요한 경우 말초혈액 검사, 적혈구 침강 속도 검사 등의 기본 검사를 시행하고 특정 알러지 반응이나 내부 질환의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치료 방법. 현재 만성 두드러기의 주요 치료법은 항히스타민제의 사용입니다. 이 약물은 증상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모든 환자에게 충분한 효과를 제공하지는 않습니다. 약 60%의 환자는 항히스타민제로 증상이 충분히 조절되지 않아 더 강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항히스타민제의 용량을 증가시키거나 면역조절제, 생물학적 치료제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적절한 치료는 단순히 증상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서 환자의 일상생활과 심리적 안정을 회복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진단 후 적극적인 치료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 많은 환자들이 증상을 효과적으로 조절하고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의 관리는 일상에서의 작은 실천이 중요합니다. 가려움증을 줄이기 위해 부드러운 천으로 만든 옷을 입고 자극적인 세제나 화학물질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스트레스 관리가 중요한데요. 요가나 명상을 통해 정신적 스트레스를 줄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식습관 또한 만성 두드러기 관리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식품을 피하고 영양가 있는 균형 잡힌 식사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도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규칙적인 운동은 신체의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시켜 만성 두드러기의 증상 완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만성 두드러기는 예측이 어렵지만 증상을 조기에 인식하고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와 가족들은 만성 두드러기의 특성과 발생 가능한 증상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하며 필요시 즉각적으로 전문의와 상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불필요한 고통을 줄이고 빠른 시간 내에 증상을 관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드릴게요. 궁금한 건강정보가 있으시면 댓글에 남겨주세요.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됩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